7일차 학습입니다. 파트 2 안전 운행 및 자동차 안전 관리 챕터 2 자동차 안전 관리 챕터 3 도로 및 상황별 안전 운행 내용입니다. 교재는 98페이지에서 108페이지 내용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두 번째 LPG 자동차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장단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장점은 연료비가 저렴하여 경제적이다. 두 번째, 엔진에 관련 부품이 상대적으로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엔진 소음이 적고 노킹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번째, 비교적 깨끗한 연소로 유해가스의 배출이 줄어들 수 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LPG 충전소가 많지 않아 충전이 불편하다. 두 번째는 혹한기에 시동이 불량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스 노출 시 점화원에 의해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다음은 LPG의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액화나 기화가 쉽게 일어나며 발화기가 쉬워 취급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LPG는 무색, 무취, 무미이나 청결한 연료이나 누설 시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미량의 착취제가 첨가가 됩니다. 액화시키면 부피가 매우 작아지므로 수송과 저장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고 LPG는 기화하면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누설이 되면 낮은 부분에 고여가지고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LPG의 특성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LPG는 연소 시 산소 소량이 많으므로 사용 시에 환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옥탄가와 발열량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LPG 자동차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LPG 차량의 충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연료 탱크의 안전성을 위하여 탱크 용량의 85%까지만 충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충전 방지 밸브의 설치로 탱크 용량의 85% 이상이 충전되는 경우 자동 차단이 됩니다. 두 번째, 연료를 충전 시에는 반드시 LPG 스위치를 오프로 하여 연료 공급을 중단시키고 시동을 꺼야 됩니다. 세 번째, 연료 주입구와 충전 밸브는 녹색입니다. 충전 밸브를 열어 LPG 연료를 충전합니다. 네 번째, 충전 시 반드시 시동을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충전하고 화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충전이 끝나더라도 충전 호스를 분리할 때까지는 밸브 잠금 상태를 유지하고 시동을 걸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충전 후에는 충전 밸브가 확실히 닫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엔진 시동 전 점검 사항입니다. 첫째, LPG 탱크 밸브의 개폐를 확인합니다. 탱크의 기체 출구 밸브는 황색이고 액체 출구 밸브는 적색입니다. 충전 밸브는 녹색이고 긴급 차단 밸브가 달려 있으며 통상 사용 시 조작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눗물을 이용한 각 연결부의 누출 확인 내용은 가스가 셀 경우에는 냄새가 나지만 비눗물을 사용하여 매 2만 킬로미터마다 점검을 하고 만일 누출이 있다면 LPG 누설 방지용 실 테이프를 감아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연결부를 너무 과도하게 체결하면 나사부가 파손되므로 주의를 해야 하며 누출을 확인한 때는 반드시 LPG 스위치를 ON에 위치를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온수 호스의 점검입니다. 엔진 간의 온수 호스 또는 호스 양단의 조인트 부에 물이 새지 않는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기 배선은 배선의 피복의 이상 유무와 스파크를 일으킬 만한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냉각 호스의 점검은 냉각 호스에서 냉각수가 새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확인을 해야 합니다. LPG 스위치를 켜고 끌 때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기화 장치의 드레인 콕이 열리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LPG 자동차의 안전관리 내용입니다. 첫째, 탱크의 고정대입니다. 이완 손상의 유무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고정대가 이완되면 주행 중 이상 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무 호스는 이상이 있는 경우 냉각수가 흘러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베이퍼라이저 기화기입니다.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베이퍼라이저의 진공 호스를 뺐을 경우 시동이 꺼지면 정상이 됩니다. 시동이 꺼지지 않는 경우 베이퍼라이저의 진공 다이어프램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공 호스, 온수 호스 등은 고열원과 인접해 있으므로 매 2만 킬로미터마다 주행 시 점검을 하여 호스 표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LPG 솔레노이드 밸브는 LPG에 포함된 타르 및 기타 이물질로 인해 주행 중 이유 없이 시동이 꺼질 수 있으므로 매 5,000km마다 솔레노이드 밸브 및 필터를 분해하여 청소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LPG 릴레이는 5핀의 단자로 되어 있는데 주행 중에 항상 작동이 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점화 플러그와 점화 플러그 배선의 이상 유무 점검입니다. 첫째는 점화 플러그와 점화 플러그의 배선이 이상이 있으면 LPG로 주행 중 펑 하고 소리가 나고 울컥거림 현상, 즉 역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점화 플러그와 점화 플러그 배선을 교환하도록 합니다. 교환 후에도 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점화 코일까지 교환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에어클리너 관리입니다. 충분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에어클리너를 청소하고 노후한 경우에는 교환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RPM은 휘발유 차보다 500에서 1000rpm으로 엔진 회전수를 높이는 것이 엔진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기어를 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프로판과의 혼합 비율 확인 내용은 영하 5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는 프로판이 30% 정도 혼합된 LPG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동 걸기가 어렵기 때문에 LPG 충전소에 그 혼합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열 번째, 타이어 공기압은 LPG 차의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는데 가솔린 차에 비해 뒷바퀴 타이어 공기압이 높아야 합니다. 11번째, 에어클리너 가스 필터. 에어클리너 가스 필터의 청소는 잘 되어 있는지 항상 충분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엘리어먼트 상태를 자주 청소 및 교환을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12번째, LPG 전자 밸브는 청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 번째, 물리적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원심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심력이 커지는 경우 원심력은 속도가 빠를수록 커브가 작을수록 또 중량이 무거울수록 커지게 됩니다. 특히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스탠딩 웨이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이어가 회전하면 이에 따라 타이어의 원주에서는 변형과 복원이 반복이 됩니다.
특히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의 변형, 즉 주름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 뒤쪽에 진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현상을 스탠딩 웨이브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예방은 속도를 낮추고 공기압을 높여야 합니다. 102페이지 네 번째 수막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는 그루브, 즉 타이어 홈 사이에 있는 물을 배수하는 기능이 감소되어 물의 저항에 의해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되는 현상을 수막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막 현상에 대한 예방으로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공기압을 조금 높게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한다. 다음은 다섯 번째, 페이드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탈길을 내려가거나 할 경우 브레이크를 반복하여 사용하면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이 되어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브레이크 라이닝의 온도 상승으로 라이닝 면의 마찰 계수가 저하되기 때문인데 페달을 강하게 밟아도 제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베이퍼록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액체를 사용하는 계통에서 열에 의하여 액체가 증기로 되어 어떤 부분에 갇혀 계통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저단 기어를 유지하면서 풋 브레이크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워터 페이드 현상은 브레이크 마찰제가 물에 젖어 마찰 기수가 작아져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이 고인 도로에 자동차를 정차시켰거나 수중 주행을 하였을 때 이 현상이 일어나며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반복해서 밟으며 천천히 주행하면 열에 의하여 서서히 브레이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모닝록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닝록 현상의 의미는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오랜 시간 주차한 후에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모닝록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모닝록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운행을 시작할 때나 장시간 주차한 다음 운행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발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몇 차례 밟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닝록 현상은 서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주게 되면 녹이 자연히 제거되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현가 장치와 관련 현상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세 번째 내륜차와 외륜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는 앞바퀴의 안쪽과 뒷바퀴 안쪽의 차이를 내륜차라고 하고 바깥바퀴의 차이를 외륜차라고 합니다. 대형차일수록 이 차이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전진 중에 회전할 때는 내륜차에 의해 그리고 후진 중 회전할 경우에는 외륜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13번째 정지거리와 정지시간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의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가 되고 정지시간은 공주시간의 제동시간을 합한 시간이 됩니다. 우선 정지시간은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정지 거리는 정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주 거리와 공주 시간입니다. 공주 시간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켜야 할 상황임을 지각하고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겨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공주 거리는 이때까지 자동차가 진행하는 거리를 공주 거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동 거리와 제동 시간입니다. 제동 시간은 운전자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브레이크가 막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제동 거리는 제동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를 말하게 됩니다. 다음은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3 도로 및 상황별 안전 운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로 요인과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선 먼저 중앙 분리대 기능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상하 차도의 교통 분리의 기능으로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치명적인 정면 충돌 사고를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 중심선 축의 교통 마찰을 감소시켜 교통 용량 증대를 시키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평면 교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폭이 충분할 때 좌회전 차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광폭 분리대의 경우 사고 및 고장 차량이 정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넷째, 보행자에 대한 안전섬이 됨으로써 횡단 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필요에 따라 유턴 방지를 하여 교통류의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높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대형차의 현광을 방지하여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의 불빛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도로표지, 기타 교통관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량과 교통사고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의 폭, 교량의 접근부 등이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교량 접근로의 폭에 비하여 교량의 폭이 좁을수록 사고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량의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같을 때 사고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교량의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통통제시설, 즉 안전표지, 시선 유도표지, 교량 끝단의 노면 표시를 효과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사고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어 운전과 상황별 운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방어 운전입니다. 안전 운전과 방어 운전은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는 경우 바로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운전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그 본래 목적에 따라 운행함에 있어서 운전자 자신이 위험한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방어 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어 운전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이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상황별 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면도로 운전법의 내용입니다. 이면도로의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간선도로와 달리 운전하는 데 있어 여러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많습니다. 첫째는 도로의 폭이 좁고 보도 등의 안전시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좁은 도로가 많아 교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의 점포와 주택 등이 밀집되어 보행자 등이 아무 곳에서나 횡단이나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길가에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면 도로를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으로 첫째, 항상 위험을 예상하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속도를 낮추고 돌발 상황에 언제라도 곧 정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 대상물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나 자전거, 손수레, 사람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므로 항상 방심을 하지 말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